안녕하십니까. 노동 전문 변호사 안태환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블로그 글이나 동영상 촬영이 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거의 못했죠. 거의 못했는데 지난 상반기 때 미루고 미뤘던 노동법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느라고 거의 활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좀 블로그 활동이나 어, 여러 가지 글 쓰는 작업들도 같이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포스팅했던 징계의 형평성에 관한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포스팅을 보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징계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보통 회사에서 직원을 징계할 경우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징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즉 징계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한 기준으로서 징계의 형평성이 적지 않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실무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도 이 징계 형평성이 거의 대부분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볼 징계가 비례 원칙에 입각해 있느냐, 즉 징계를 해고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잘못했던 그 잘못의 양과 이 징계의 양 간에 이게 비례 원칙, 그럼 적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징계의 비례성, 즉 징계권을 남용한다라는 판단의 요소로서 징계의 비례성이 문제가 되는데 징계의 형평성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죠. 11조에 보면은 평등의 원칙, 즉 같은 것은 같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했는데 어, 적당하게 징계를 하거나 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그뭐 거의 징계를 하지 않거나 작게 징계를 하는 경우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해고까지 해버리거나 정직을 해버리는 경우 이게 가장 적당한 징계 사유에 비해서 이게 이제 적당한 징계가 내려졌느냐 이게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고 이 세 가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사례들에 비추어 가지고 이게 형평의 원칙에 즉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건 아닌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징계의 형평성에 관한 것입니다. 음, 보시면 징계의 형평성이란 근로기준법과 판례에서 명확히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상 인정되고 그다음에 판례에서 많이 징계의 형평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입증 책임, 즉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당하다 그리고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징계의 정당성에서 입증을 해야 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흠결을 갖게 되면은 해고나 아니면 징계가 무효가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세 개를 전부 다 부합해야만이 이게 유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입증 책임 있는 사용자 측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입증해야 되는 반면에 근로자 측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이거는 그 판례 법리나 이런 거에 부합하지 않다 하면 이거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받기가 쉽습니다. 특히 징계 절차 부분에서 이 징계 절차 위반이 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거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을 판단조차를 안 해버립니다.
그 징계 절차 위반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징계 양정과 관련해서는 징계의 형평성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징계가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징계의 형평성은 바로 징계 양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판례에서는 종종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무 부정행위, 즉,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대한 징계 처분이 동종의 부정행위를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한 징계 처분보다 너무 가혹하다. 즉, 우리가 저울이 있으면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균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거는 징계 사유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절차도 적법할지 모르지만 양정이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돼서 징계가 무효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게 설명을 드렸죠. 징계의 형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권은 즉 징계권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징계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판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징계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만일 징계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는 이 징계 양정에 적정한지 그리고 징계의 형평성 기존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내려졌던 사용자가 내렸던 기존 사례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서 자기에게 내려진 징계가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것도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는 것도 중요한 승소 또는 어, 사용자든 근로자든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징계를 하지 않는 회사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을 근로자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노동법 박사. 지금 11월경에는 또 중요한 제가 자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위원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까지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겠네요. 이 부분에 이제 제 이메일 상담 주소나 그다음에 전화번호 남겨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전문 변호사 안태환이었습니다.